저는 작년 2월부터 스승님 강의를 듣고 반성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스승님 강의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서 요즘은 밤낮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순탄하지 않은 제 삶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져 올해 초에 개인 상담을 신청했는데 8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하루빨리 그 상담을 받고 싶은데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좀 답답합니다. 스승님의 상담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우리 도원 가족이나 또 아직 회원이 안 되신 우리 도원 회원님들, 도원 가족들, 정식 회원에 가입 안 하신 우리 도원 가족들, 아마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동참을 하지 않은 분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예약을 하신 분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약이 어느 정도 밀려 있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현재 올해 말까지 예약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비서실장이 예약을 받는데 12월까지 지금 예약이 다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예약된 분은 그래도 빠른 거 아닙니까? 그죠? 12월에 비하면 좀 빠르죠? 그런데 제가 그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어떤 궁금증도 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도 하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100% 이해합니다. 저 또한 한 분 한 분 빨리빨리 만나서 그 애환도 들어드리고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그 마음 저 또한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자 하는 분은 많고 제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은 하나이고 여러분들은 다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의 사연을 가지고 풀고 싶어서 하는 분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이 답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복사된 아니 복제 인간이 아니고 그 있잖아, 그 아바타. 아바타. 만약에 제 아바타가 몇 개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도 간혹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상상이죠. 그냥 저와 똑같이 복사된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냐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빨리 다 그 소원들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 상담도 해드리고 싶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밀려도 저는 하루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과연 상담할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상담을 가족 수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게 하루에 10명 정도 상담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3명씩 가족이 본다고 하면 3팀 보면 하루가 가는 겁니다. 3팀 보면 3명씩 본다면 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상담하니까 3명씩 가족별로 3팀을 보면 거의 하루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4명씩 가족별로 상담을 했다면 역시 한 3팀 아니면 2팀 반, 요 정도.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족별 상담을 할 때는 그 가족의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4명, 5명을 상담하게 되면 사연이 많은 분들은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가족 중에서도 또 사연이 가벼우면 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상담을 5분이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30분을 시간을 다 쓰는 분이 있고 한 분은 20분을 쓰는 분이 있고 또 더 간단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은 15분만 써도 되는 분도 있고 또 5명 상담 중에서 한 분이 1시간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가족 그 사주를 보면 가족 사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사연이 깊고 풀어줘야 될 내용이 많고 어떤 분은 사주가 좋아서 간결하게 풀어도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가족이라도 사연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5명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어떤 분은 좀 짧게 주어지고 그러면 한 가족 5명을 상담을 할 때 따로따로 한 명씩 와서 상담하는 분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5명 상담을 했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와서 상담했을 때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가족 5명 상담했을 때 2시간이라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할 때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차등의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개별적으로 어떤 날은 한 분씩 상담하는 분이 10분이 오는 날도 있고 가족별로 3명, 5명씩 상담 신청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별로 상담 신청할 때는 조금 시간이 절약이 될 때도 있고 또 한 분 한 분 10분이 올 때는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다 상담을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하지만 하루에 그 10명 이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도원대학당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예약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 몇 월 달에 예약이 되셨죠? 11월. 네. 근데 그래도 12월보다는 빠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도원 강의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나름대로 감흥을 얻으시고 또 나름대로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 유튜브 공부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그 교감이 되고 마음에 들다 보니까 상담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상담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또 상담을 떠나서 순수하게 마음 공부를 위해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강의 듣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진심으로 마음 공부를 위해서 영성 공부를 위해서 지혜 공부를 위해서 오셔서 강의 듣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지 내 상담을 해가지고 내 애환을 풀어보자는 욕심으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저와 친견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목적이 해결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 소원을 풀고 나면 그 목적이 해결됐기 때문에 공부욕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담을 친견하고 나면, 그러니까 친견 상담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좋은 사연도 있고 나쁜 사연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사연만 있다 보면 기분이 좋아서 으쌰으쌰 공부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주에 오행이 편중됐거나 뭐 나쁜 살이 있거나 운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저는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되고 바르게 풀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해결점도 찾아줘야 되고. 근데 간혹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잣대에 안 맞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부담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팔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탓해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의 모순을 탓해야 되는데 봐준 저를 탓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분 나쁘다 그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흡수를 잘하고 이걸 공부를 삼아서 노력하는 분도 있고 조금만 불쾌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부담을 갖고 고민하는 분도 있고 또 불쾌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좀 모자란 얘기, 팔자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막 집착해가지고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떤 분은 막 울다 가는 분도 있고 그럼 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가서도 한을 품는 분이 있어요. 나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참 모자란 생각이다. 여러분들 팔자는 누구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어요. 그래 좋은 사연도 있고 나쁜 사연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럼 하느님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모자람을 준 것은 그 모자람을 알아서 깨우치고 공부하고 채워나가라고 그만한 미션을 준 겁니다. 숙제를 준 거란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허전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깨우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만약에 팔자가 완벽하고 집안에 몇천억 재산이 있고 모자랄 게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남편도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온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낼 때 절대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않아요. 어디 한 구석은 모자람을 줍니다. 왜? 그 모자람을 채워나가라고 그 모자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어떤 분은 자식을 잘 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남편 덕이 없는 분, 또 어떤 분은 남편은 참 훌륭하고 착하지만 자식이 모자란 분들, 또 여러분 중에서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못 번 분들, 또 돈은 많은데 참 부인이 속썩여가지고 힘든 분도 있고 남편이 속썩여서 힘든 분도 있고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다 모자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이 마음 공부하고 영성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채워가라고 그런 미션과 숙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주를 풀어줄 때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말로 달코로만 얘기를 하거나 가머니설을 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 길거리에서 사주 보는 사람처럼 눈치나 보고 있지 그냥 좋게 대충 떼어 넘어가려는 그런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그 모자람과 장점과 그리고 팔자의 어떤 살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장단점을 바르게 살펴서 들려주고 깨우쳐줘야 돼요. 그리고 너의 모자람은 이게 모자란 것이니까 고쳐나가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당신은 이런 백호살이나 삼형살이나 충살이 있으니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자, 당신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걸 잘 살려서 앞으로 사업을 하란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잘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진로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주가 보세요. 이렇게 흉살이 있거나 편중돼 있거나 그리고 오행이 모자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 중에서 뭐 토가 없든 목이 없든 이렇게 오행이 모자라거나 또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편중돼 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씀이나 지혜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면, 마음 쓰는 면, 이렇게 판단하는 면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저는 이걸 바르게 분별력 있게 설명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이 치우침을 알고 모자람을 알고 깨우쳐서 스스로 극복하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 모자람을 깨우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제 말이 다 고맙게 들리는데 노력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제 말이 서운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났지? 저분은 내 팔자를 왜 이렇게 설명하지? 응? 나는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모자람을 말해주지? 하면서 유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가서 무당한테 상담을 했든 사주팔자를 보는 분한테 상담을 했든 이렇게 잘못 상담한 분을 제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주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건 제가 3개월만 공부시켜도 다 알 정도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명리 공부를 제가 3개월만 가르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주들입니다. 오행이 편중돼 있고 막 모자라고 형충살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막 가문이설을. 그래가지고 자기 팔자가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바르게 풀어주니까 선생님 다른 데서 본 데는 좋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줍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몇 군데서 봤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을 믿고 싶으냐고 물어요.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으면 믿으라 그러죠. 그러나 당신이 내 말을 믿고 싶다면 내 말을 믿어라. 나 또한 당신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좋은 말은 약간 덧붙여서라도 해주고 싶다. 근데 나쁜 말은 절대 일부러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나쁜 말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내가 덜 하고 싶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쁜 말이 10가지라면 한 7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한 3가지는 말 안 하고 싶다고. 내 욕심이. 왜 그러냐? 이분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좋은 말은 보십시오. 9가지가 좋은 거야.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10가지 말해주고 싶다고. 좋은 말은. 이게 제 욕심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좋은 말은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덧붙여주고 싶고 나쁜 말은 최대한 좀 줄이고 싶지 일부러 나쁜 말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10가지가 나쁜 게 있어. 한 2-3가지만 말을 해줘도 충격받고 못 받아들이는 분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상담실에 오면은 크게 한자로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허심상담 능심노라고 제가 글을 지어서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빌허자 마음심자, 능할 능자, 찾을 심자, 길로자, 허심, 그래 상담이 빠졌네요. 자, 빌허자 마음심자, 서로상자 말씀담자, 허심상담, 능심노, 능할 능자, 찾을 심자, 길로자. 허심상담, 능심노. 마음을 비우고 상담을 하면 능히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상담한다면 절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약된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허심상담 능심노가 돼야지 욕심을 가득 채운다면 절대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도 상담을 이렇게 10분씩 한다고 했는데 그 10분 상담을 하면 다 애환들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고 또 그중에 좋은 분도 있어요. 다 나쁜 분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앞으로 잘 될 분도 있어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사연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져오냐면 저만 만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깨비 방망 역할을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원대학당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아이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탈퇴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질량이라면 탈퇴해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생각이고 그 정도 질량이라면 제가 붙잡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견한 다음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탈퇴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근데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그분은 욕심으로 회원 가입도 했고 욕심으로 상담을 하려고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떠나갑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제 사람은 제가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도원 강의를 듣고 도원 공부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모자람을 깨우치고 내 영성 질량을 높여나가고 내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예약을 해서 저를 만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를 만날 때는 절대적으로 바른 생각, 바른 이념, 내가 문제점을 바르게 알아서 깨우치고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진로 설계를 바르게 잡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셔야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